자, 그래서 네가 암만 해도 종이 못해. 종아이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하여서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하잖냐.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응.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 4년만 찌들어 나면은 4년만 지나면 졸업한 다음에 그놈은 지가 목적한 요새 그 목적이라는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한 경부가 돼. 갖고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야. 자, 경찰서장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후년에 졸업 후 3년이나 4년 지나면 어쨌든 경찰서장까지 될 수 있다. 물론 경찰서장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가 경부가 됐다가 경찰서장. 그러니까 너도 정신 바짝 차리고서 어서 어서 군수가 돼야 하지 않겠냐. 군수가 바라기를 기대하는 거죠. 아, 동생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님은 겨우 군서기를 댕기고 군석이 한참 모자란 직입니다. 나 안 부끄러서 어쩔티요? 아, 글씨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은 너들 좋고 너들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게 아등아등 잔소리를 하는 것도 다 너희들 위해서 그렇지. 나는 팔이 족통만토. 팔이 다리만큼도 상관없어요. 알아듣냐? 네, 그놈 종아리도 참말로 쓰겄어. 기특하다는 뜻이에요. 그놈이 어려서부터도 원원이 아닌 게 아니라 잘 나를 자별하게 특별히 따르고 재주도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믿어. 작년 작년과 올해로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헤프게 쓰기는 하는가 보더라마는 좀 돈을 좀 많이 쓰나 봐. 그것도 허기사 너에게다 대면 안 쓰는 셈이지. 그 말은 뭐예요? 형인 종수는 돈을 더 많이 쓰는 겁니다. 종하게 비해서. 돈 씀씀이가 종수가 더 커요. 사내 다시 너처럼 허랑하지만 응? 뭐라 그래야 돼? 음, 허술하지도 않고 이런 뜻이야. 허술하지도 않고. 지 줏대만 실언량이면 줏대 자기의 어떤 기준, 생각만 실은 확실할 것이라면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500원을 꼭 쓸 때가 있다고 편지했길래 두 말 않고 보내줬다. 마침 이때 마당에서 하고 점잖은 밭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밭은 얕은 기침. 창식, 이인 윤주사가 같은 말이야. 창식 윤주사가 조금 아까 일어나 간밤에 동경에서 온 전보 이게 중요한 거죠.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댁 행보를 한 겁니다. 오기 싫은 거예요. 음, 윤직원이 아버지인데 그죠? 윤직원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에게 언제 왔느냐고 심상이 평범하게 아는 체를 하면서 윤주사는 종수의 아버지고요. 아까 전에 종수는 윤직원의 손자인 겁니다. 다시 확인해 보면 여기요. 자꾸 인물관계 헷갈려서 그래.
윤주사가 여기고요. 종수와 종학 여기 색깔 칠해져 있죠. 이런 관계에서 윤직원은 큰 손자인 윤종수에게 혼내면서 훈계하면서 윤종학 작은 손주를 손자 둘째 손주를 칭찬한 거였습니다. 가보죠. 근데 윤주사가 등장해서 아들인 종수가 있길래 평범하게 아른 체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매는 두 며느리 누구요? 종수의 아내와 종학의 아내요. 다시 볼까요? 종수의 아내 박씨, 종학의 아내 부인 조씨 이렇게 있죠. 두 며느리가 곧 누구냐면 시험 문제는 안 내주지만 두 동서와 두 며느리가 같은 인물입니다. 동서는 같은 며느리끼리를 동서라 그래요. 상가로운은 조심스러운 무언의 인사를 했지. 두 며느리는 윤주사가 시아버지니까.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 동생 서울아 씨. 자, 엄마가 다르죠? 서울아 씨는 여기 있잖아요, 서울아 씨. 과부가 돼서 여기 친정에 와 있는 이 민사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 영한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 절을 하고서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과 이복 동생인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은 인사를 받은 후 엄마가 다르죠? 태식은 윤직원의 아들이었습니다. 늦둥이 아들. 서울아 씨 여기 있고요. 여기 윤창식, 윤주사, 서울아 씨, 윤태식. 태식이랑 윤창식 보세요. 윤종수랑 이걸 어떻게 해주지? 표시된다. 얘랑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응? 생각해보면 나이가 얘가 훨씬 많단 말이야. 근데 확률로는 윤태식이 자기 아버지랑 확률이야. 윤종수는 얘를 보고 삼촌이라고 불러야 돼. 얘한텐 얘가 조카고. 희한한 족보가 된 거죠. 아빠가 윤직원이 늦둥이 아들을 낳는 바람에 주기를 꼭 이렇게 줘야 되나? 통째로 안 줘지나? 잠깐만요. 이런 관계고요. 이렇게 주면 안 되겠다. 귀찮다. 자, 그리고 엄마야 어떻게 해야지 펜을 사라지게 할 수 있지? 모르겠다. 자, 그런 관계, 왜 이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인물관계 확인이 되겠죠? 자, 태식이한테는 인사를 받고 아들 종사한테는 절을 받았고 비로소 한 옆으로 꿇어 앉았어. 되게 거창하지? 왜냐면 이 집안에 꽤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 윤주사 또한.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윤주건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 않는 이때 아들은 윤주사, 윤창식.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하다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불만이 담겨 있죠. 아들에 대해서. 평소에 잘 출입을 안 했나 봐. 뭐 털어오냐? 돈 달라고 오지? 동경에서 전보가 왔는데요. 이건 좀 경망스럽잖아, 아빠가. 무게감이 없어. 지체를 바꾸어 자리를 바꿔서 아들인 윤주사를 아버지로. 실제로 아버지인 윤주건 영감을 아들로. 경망스러운 까부는 아들로
바꿔놓으면 꼭 맞겠습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만큼 채신문 등이 없이 말을 한다는 거죠. 동경수 전부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응? 외치는 소리가 꾸덕하거니와 엉덩이로 쿵 찢는 바람에 하마터면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음, 충격을 받은 거죠. 모여선 식구가 제각각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거. 다른 식구들도 다 놀랐다는 거야.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엉덩말을 찢는다. 요게 바로 뭐야? 요 두 줄만 딱 보면 행동을 통해 내면 심리를 간접 제시한 겁니다. 행동을 통해. 그러다 으르렁거리며 잔뜩 쪼그러뜨리고 앉습니다. 그거 웬 소리야? 응? 응? 그거 웬 소리야? 그놈 친구가 친 전보인가 본데 동무 친구.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윤주사는 조끼 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 부친한테 올립니다. 전보의 기능은 사건의 극적 반전, 극적인 전환을 일으키죠. 윤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본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일종의 서기 글 정리하는 문서 정리하는 사람 번역한 그대로지. 서사는 심부름꾼 정도라고 봐도 돼요. 근데 일본어도 할 줄 아나 봐. 종합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 이런 이게 무슨 소리냐? 종합이가 경시청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이 되죠. 사상관계라니 자 사상관계 곧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이번엔 더 크게 외치면서 나동거라고 줄 뻔했다 겨우 못먹었네. 이것도 간접죄죠. 더 충격받은 거야. 윤지관 장관은 먼저 뭉치로 뒷선을 얻어맞은 것 같이 왕했지만 이번에는 땅이 지함, 싱크홀, 꺼져서 수천 길 밑으로 떠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아기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종아기의 신상, 음, 처지를 걱정해서가 아닙니다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윤주관 영감은 시방 지금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것보다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자, 불황당패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것과 사회주의를 하는 것 중에 사회주의를 더 싫어하는 거죠. 더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 변방을 만리장사됐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의 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 그래서 진시황과 윤직원 영감 중에 윤직원이 더 불행하다는 거죠. 왜? 살아있으니까. 자기 지말 망하게 할 자식인 종수. 여기서 그래서 진시황은 누구 비유예요? 윤직원 영감 비유하고요. 그의 자식 호에는 종학을 비유하는 겁니다. 자, 사회주의라는
하면서 잡아먹을 때 집이 떠나는 큰 포효 소리를 지르는 거야. 목소리를 높여서. 세상에 그게 참말이야?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보이긴 했어요. 그러면은 참말이구나. 그러면은 참말이야. 응?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화가 난 거죠. 응? 이런 것도 다 간접 제시예요. 외양, 행동,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심리 상태를 드러냅니다. 깎아 죽여도 아깝지 않은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을 하려니까로 생판 사회질을 하다가 됐다 경찰서에 잡혀 오사육시를 한 놈. 잔인하게 죽이는 처형을 얘기를 합니다. 처형하는 형벌의 하나예요. 응? 그놈의 자식,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응? 지가 사회주의를 해요?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부대껴서 부족해서 불황당패에 들어 자 사회주의를 불황당패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가난한 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아두세요.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 운동은요 독립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숨도 쉬지 못하고 너무 긴장해요. 고개를 떨어뜨리고 서 있거나 앉았을 뿐. 윤주관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언은 물을 친 듯 조용히 아주 긴장감이.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반어. 윤주관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땅바닥을 땅 치며 성난 황소가 영각 소리를 지르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불황당 같은 수령 고을의 관리가 있느냐 구한말 조선 말기에 어떤 화적패 수령들은 다 백성을 괴롭히던 부정적인 존재들이었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재산이 때야 도적놈들이 가져가고 목숨 같은 게 다 말세는 다 가고 파리 목숨 같았던 게 자 봐라 거리거리마다 순사 고을마다 공명한 정치 말이 돼? 오죽이나 전 이것도 반어적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로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은 일본이 수십만 병 동병을 해서 병사들로 조선놈을 보호해주고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 좋은 세상이 고마운 세상 좋은 세상 다 반어 태평천하라고 하는겨 태평천하 하면서 쭉 나옵니다 내용 그러다 땅땅쳐 일어나 그 모습이 얼마나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지랄 발광 미치는 것이 미치광이가 되는가 싶습니다. 이런 거 조롱하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각원들은 식구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지는 않는가 실성하는 거죠.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빛이 눈에 나타나고 가리지 못합니다. 착착 깎아 죽일 놈. 내가 그놈을 편지해서 100년을 징역 살라고 감옥에 넣어서 할 거야. 100년. 뭐냐 그놈을 3천석거리는 직분하여 주려고 했더니 재산, 직분 나눠주는 겁니다. 재산을 했더니 뭐냐 그놈 3천석거리를 톡톡 팔아서 경찰서로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 잡아 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주워버릴까 응? 죽일 놈. 마지막에 응 하는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 아주 화가 난 거야 억울하고. 윤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어서고 마루로 나가니까 만석군 집자식 세상 만천하 사회주의 이런 것들 불황당패 왜 참석을 해? 응? 죽일 놈 계속해서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 사랑방께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처져 있던 식구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 암울한 우울한 여운이 스며들어 가뜩이나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상고 쳐다보며 말할 바를 잊고 몸들 것을 둘러보게 합니다. 몸들 것을 모르겠다는 거야.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하면서 이 집안의 몰락을 암시하면서 끝납니다. 가보죠. 위 댓글의 내용을 이해했을 때 1번 문제 했던 위에 종학이 경찰서장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별로 자기가 득볼 게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좌절했던 자신의 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번 윤직원 영감은 손자인 윤주사. 자, 일단 윤주사는 손자가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니 인물관계를 안 보고 그냥 문제 풀면 안 되지. 저처럼 방문에 불쾌하고 못마땅해. 작품의 내용상 진시황은 윤직원 영감에 해당하고 호해는 윤창식이 아니라 윤종학에 해당이 되고요. 윤종학은 윤직원 영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어서 오케이. 화적패와 어울려 지내지 않습니다. 화적패는 자기 아버지 세대를 죽인 그때 그 시절에나 있었어요. 사회주의입니다. 다음 5번. 윤직원의 말 속에 윤종학이 작년부터 운동을 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다. 어디요? 그놈이 작년 여름방에 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보이긴 했어요. 이 부분. 자, 인물의 가계에 대해서 기억과 리을이 지시하는 대상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자, 기억은 누구냐? 기억 어딨지? 경선의 비 누구? 다른 걸로 뭘로 쓸까? 윤종수 손자입니다. 누구의? 윤직원 영감의 니은 인물관계 시험 내기 아주 좋아요. 그놈이 좀 돈을 회피 쓰는 거 하는가 보다 작년에 들어서 작년이라고 그래. 윤종학 얘기하는 거예요. 띠긋띠긋 경망스러운 어린아들로 이때 경망스러운 어린아들은 윤직원 영감이에요. 가리키는 거예요. 윤직원. 또 있어? 디귿까지인가? 리을인가? 리을. 부자놈의 자식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윤종학 얘기하는 거야. 봐주시면 되겠고요. 서술상의 특징.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 무조건 나타나 있습니다. 조롱하는 듯한 말투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찝어주죠. 이런 부분이 어디 있냐. 이런 거. 다른 색깔로 해볼까? 이런 게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또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음, 안 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선합이라고 한다. 또 대화가 아닌 부분에 나머지 이런 거. 아, 왜 색깔?
얘네 요것도 서술자의 개입 또 또 그런 거.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솔직히 이 전체를 다 잡아도 되지만 이게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군데군데 아주 많이 쓰였어요. 그다음 또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겠습니겠다요, 씁니다 같은 말투 오케이. 서술적 개요를 통해 작가의 의도대로 인물을 비판하겠다 오케이. 경어체를 통해 독자의 거리감을 조성 아닙니다. 경어체를 통해 인물을 조롱합니다. 통해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독자와 함께 인물을 조롱하는 말투로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방언이나 비속어 사용해서 상대를 지칭하고 격하하여 아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웃음을 유발한다. 맞아요. 자, 이제 본문 안 읽어도 되겠죠? 가봅시다. 자, 기억. 안 찾아보지만 봅시다.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해라는 자신이란 뜻으로 윤직원을 진시황에 윤종학을 호해에 비유한다. 맞습니다. 윤직원의 바람대로 나라가 망하고 그 자신은 부자가 되었던 사실. 그쵸? 나라 망했잖아. 승리했잖아. 윤직원이 윤종학을 평가하는 말로 둘째 손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신뢰감. 윤종학이 둘째 손자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처음엔. 아직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긴 해야 돼. 내용만 한번 보자고요. 사건 전개의 극적 반전을 가져오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기대감. 서술자는 이 집 식구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뭔가를 기대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 이상합니다. 리을 한번 보죠. 하면서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선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댁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이때 왔어요. 그래서 이 전보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걸 암시해 주긴 하지만 서술자의 기대감은 아닙니다. 그냥 나타났던 얘기죠. 서술자는 윤창식에게도 윤주사에게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돼야죠. 비판적으로 돼요. 자,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윤창식에 대한 윤지원의 부정적 감정, 미움, 일일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봤지만 요거 선진 되게 중요해요. 고쳐서 알아두셔야 돼요. 경어체를 사용해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인물을 조롱하는 게 오히려 긍정적 적절한 선지입니다. 답 4번. 윗글에는 예를 적절하자는 것. 장별로, 챕터별로 내용을 요약하는 제목을 붙여 정해진 사건을 암시한다. 오케이, 적절. 부정적 인물을 주인공 삼아 그를 반어적이고 풍자적인 수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 방언과 비서를 사용하는 인물을 통해 생동감 높이 인물의 희화. 오케이. 씁니다. 경어자 작성은 서술자 더 가깝게 하고 오케이. 다음 5번. 연대기식 기술을 통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 세대의 서로 다른 가치관을 자, 3대에 이르는 가족사의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 연대기적 서술이라고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잘 쓰지는 않겠지만 네, 동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 세대까지도 맞고요. 그런데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인데 이 작품에서는 종학을 제외하고 대다수 식구들이 인물들이 부정적 인물들입니다. 인물들의 비윤리적이고 반민족적인 태도를 보여주죠. 서로 다른 가치관 틀렸습니다. 나머지 1, 2, 3, 4가 너무 맞아. 이제 좀 더, 이 정도면 되려나? 조금 더 해줄 거야.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자, A의 의미를 B와 관련지어 이해한 것은 적절한 겁니다. A가 뭐고, 스몰 a. 망진자는 호연이라. 자, 요거랑 관련지어 다 왔네요. 아까 봤던 겁니다. 소제목인데, 윤직원 영감이 진시황, 윤종학이 호해입니다. 윤종을 망해간 것은 그의 자손임을 함축하고 있다. 답 2번. 앞날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시황은 윤영구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가문의 영화, 부귀 영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윤직원 영감이 겪는 불행이 자손들에게 행운이 됐다. 말도 안 됩니다. 이 집안에 큰일 난 거예요. 기억부터 미음. 확인해야 되지만 일단 읽어봅니다. 인물이 믿고 사랑하는 손자의 신상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태도. 아니요. 신상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기억 보면 이렇게 됩니다. 쿵 떨어져. 사회주의 참여했기 때문에 내려앉고 결코 믿고 살아는 종아기의 처지를 걱정해서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일단 니은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인물의 객관적인 현실. 객관적인 현실 인식 니은 골골마다 공명, 공명정, 올바른 정치, 거리마다 순사, 너무나 좁고, 일본은 자기네들 병사를,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조선 보호해주고 정말 고마운 세상, 객관적인 거예요. 윤직원만의 관점이죠. 객관적인 현실인식이 아닙니다. 손자에 대한 유상선을 포기하며 아쉬움. 그게 아니라 손자에게 주려고 했지만 상속을 그렇게 주려고 재산을 나눠주려고 했지만 손자에 대한 재산 포기 아닙니다. 아쉬움도 아니고 했지만 한 푼 더 없다 이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서 인물의 비뚤어진 역사의식을 고려하여 반어적으로 이해하는 표현이다. 4번에 태평천하 태평천 반어라고 봐야 되죠. 우리가 볼 땐 일정적인 거 태평천할 수가 없죠. 독자 입장에서는 그게 반어인 거고요. 윤직원 영감의 입장에서는 진짜 자기에게 태평천하를 여기는 겁니다. 집안의 불행에 저항하고자 하는 이유가 없죠. 이렇게 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오케이. 아까 막 소가 뭐 영각을 하듯 뭐 이런 식의 얘기. 땅에 꺼지는 듯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작품 밖 서술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등장인물을 평가하고 있어요. 오케이. 둘 다 적절해. 시대적 상황을 제시해요. 사회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아까 구한말에 화적회가 일어났던 거, 일제강점기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등등. 과장된 행동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에
과장된 행동이 나오지만 분위기 반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과장된 행동 묘사를 통해서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거죠. 풍자의 태도 8번 적절하고요. 9번 A의 서술상 특징 A. 자 여기 쭉 나오고 요거 뭐예요?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과거 사건 있었던 내용 화적표한테 윤주근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던 사건 제시 그래서 왜 이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화로 인식하는지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아는 겁니다. 그쵸? 서술자 개입 있어요. 그리고 성공했다고 얘기하잖아. 승리했다고. 사건 전개의 핵심적 소재를 통해 극적 반전을 암시하고 있다. 없습니다. 극적 반전을 암시하는 핵심 소재는 전부죠. 핵심 소재가 안 나와 있어요. 천박한 별명과 반어적 표현. 반어 표현? 웅장한 투쟁의 선언. 단어. 천막하면 윤두꺼비 말대가리.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통해 독자의 거리를 좁힌다. 학 있겠다요. 전원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겠다요. 뭐 이런 식이야. 겉으로는 지켜 세우지만 실제로는 격화시키는 수법으로 풍자. 겉으로는 축혀 세워. 뭐 웅장한 투쟁에서 반어적인 표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정도로는 보면 되겠다. 세우라. 가은 계속 문을 들어오는 거지. 또 서율아, 뭐 해줄까? 나머지 문제는 직접 풀어보고. 자, 보자. 서율아, 이번 주 토요일에 혹시 오전 10시 반에 수업 가능해? 서율아, 들려?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수업 가능해? 좋아, 그럼 10시 반에 수업을 하자. 그때 문제 풀고 질문도 좀 해주고, 뭐 문제 풀이해서 쓰면 좋을지 좀 얘기해주고. 잠깐만. 시간을 하나 더 잡자고, 보충을. 가은이도 그때 하면 돼. 그, 성규한테 얘기도 한번 해줘. 응? 자, 서율아,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 내일 목요일이잖아. 내일은 시험 대비 수업이 언제 있어? 언제 있어? 언제가 제일 빨라? 말로 해도 돼. 여기 아무도 없어. 내일 영어가 언제 있어? 자, 언제인지 모르면. 학교 끝나면 몇 시야, 내일? 4시 40분. 줌 수업을 하면 내일
목요일. 4시 40분에 끝나서 내가 내일 학원에 나와야 되나? 시간을 낼 수 있나? 빨리 오면. 4시 40분에 학교 끝나서 학원에 오면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5시 50, 30분. 5시 30분. 선생님이 일요일에는 시험 대비를 못해. 왜 그런지 알지? 일요일에는 월요일 시험 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 주에 내일 목요일이랑 토요일 날 이렇게 해서 이틀에 걸쳐서 수업 보충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이어서 내일 5시 반까지 학원에 올래? 근데 영어 수업이 언제인지 한번 내가 물어볼게. 잠깐 기다려봐. 아니, 무서워. 5시 반에 해도 된대. 그래서 내일 5시 반까지 와. 어, 어, 네, 시간은 또 가르쳐 줄게. 5시 반에 665 2학년. 승규한테 한번 얘기 좀 해줘. 내가 전체 토개등 올릴게. 자, 잘 들어. 내가 또 올려줄게. 내일 5시 반, 최소한 1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5시 반. 뭐 할지 좀 공부해가지고 뭐 해줬으면 좋을지 좀 미리 좀 책 좀 봐줘. 그 다음에 토요일 10시 반 오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알아두시고 그러면 되겠다. 일단 녹화 중지.